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복자, 그리고 21세기의 가장 혁신적인 기업. 이 둘 전혀 상관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둘 사이에 정말 놀라운 공통점이 숨어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오늘 바로 그 알렉산드로스 대왕과 테슬라를 통해서 초고속 성장의 비밀이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무려 230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을 뛰어넘어서 고대의 정복자랑 현대의 혁신가가 공유하는 성공 전략. 과연 그게 뭘까요? 여기 두 주인공이 있습니다. 한쪽은 단 13년 만에 그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던 세계 거의 전부를 정복해버린 제국의 건설자 알렉산드로스 대왕이고요. 다른 한쪽은 기존 자동차 산업의 판을 그냥 완전히 뒤집어버리고 전기차 시대를 활짝 연 테슬라죠. 둘 다 자기 시대에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속도로 세상을 바꿔버렸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이들의 첫 번째 공통점? 바로 이겁니다. 압도적인 속도. 속도에 대한 집착 같은 거죠. 그게 영토든 시장이든 경쟁자가 정신 차리고 뭘 해볼 틈도 없이 그냥 순식간에 장악해버리는 겁니다. 와, 이 타임라인 좀 보세요. 정말 숨이 막힐 지경이죠. 알렉산드로스의 정복 속도 말이에요. 기원전 334년에 아시아 원정을 시작하더니 불과 몇 년 만에 이집트를 손에 넣고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를 그냥 무너뜨려 버립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인더스 강까지 쭉 밀고 들어가죠. 이 모든 게 여러분 단 10여 년 만에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믿어지시나요? 그리고 이 전략, 놀랍게도 현대 비즈니스 세계에서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전 세계의 기가팩토리를 미친 듯이 지으면서 생산 속도를 막 끌어올려서 다른 회사들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게 만들었던 거 다들 기억하시죠? 바로 그거예요. 핵심은 경쟁자가 반응하기 전에 속도로 시장의 주도권을 완전히 잡아버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공통점으로 넘어가 보죠. 바로 리더십입니다. 그냥 뒤에서 지시만 내리는 그런 리더가 아니고요. 직접 맨 앞에서 최전선에서 비전을 보여주고 조직 전체를 이끌어가는 그런 강력한 리더십발이죠. 이 기록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알렉산드로스가 어떻게 자신을 거의 신처럼 만들었는지를 보여주거든요. 스스로 신들이 나를 특별히 아낀다고 말하면서 병사들에게는 절대적인 믿음을, 적에게는 엄청난 공포감을 심어준 거죠. 이건 단순한 통치를 넘어서서 하나의 거대한 스토리텔링으로 사람들을 사로잡은 겁니다. 그리고 그의 리더십은 그냥 말이 아니었어요. 구체적인 행동으로 전부 보여줬죠. 가장 위험한 싸움터 맨 앞에서 병사들과 함께 싸우면서 목숨을 건 신뢰를 얻어냈고요. 스스로를 신화 속 영웅 아킬레스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이집트에 가서는 아예 파라오, 즉 살아있는 신으로까지 불렸으니까요. 대단하죠? 이런 모습, 오늘날 일론 머스크 같은 비전가형 CEO들에게서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그러니까 지금의 X죠. 이걸로 직접 신제품 발표하고 사람들과 막 소통하면서 거대한 팬덤을 만들어내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의 말 한마디에 주가가 춤을 추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 나오지도 않은 사이버 트럭을 사겠다고 줄을 서게 만드는 그런 강력한 믿음을 이끌어내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전략입니다. 좋아요. 빠르게 영토를 정복하고 시장에 들어갔어요. 그럼 그 다음은 뭘까요? 이걸 어떻게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인가? 바로 이 문제에 부딪히게 되죠. 알렉산드로스가 내놓은 답은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바로 융합이었어요. 정복한 곳의 문화를 억지로 없애는 게 아니라 그리스 문화랑 아주 적극적으로 섞어버리는 헬레니즘이라는 정책을 펼친 거죠. 이게 저항을 줄이고 그 거대한 제국을 하나로 묶는 핵심 전략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체계적이었냐면요. 제국 곳곳에 자기 이름을 딴 도시 알렉산드리아를 세워서 그리스 문화의 거점으로 삼았고요. 동시에 자기 병사들이랑 현지 페르시아 여성들이 결혼하는 걸 장려했어요. 심지어 정복당했던 페르시아 사람들을 높은 관료 자리에 앉히기까지 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가 자연스럽게 섞이도록 아예 판을 짜준 거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오늘날 글로벌 기업들이 쓰는 현지화 전략의 원조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회사의 핵심 가치나 브랜드는 딱 지키면서도 각 나라의 문화나 시장 상황에 맞게 제품과 서비스를 살짝씩 바꾸는 거잖아요. 알렉산드로스는 무려 2300년 전에 이미 그 중요성을 완벽하게 꿰뚫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말이죠. 이렇게 눈부시게 빠른 성장에는 반드시 어두운 그림자가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너무 빠르게 달리기만 하면 필연적으로 위험이 생길 수밖에 없죠.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영원할 것만 같았던 알렉산드로스의 대제국. 그가 눈에 감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부하 장군들에 의해서 그냥 갈기갈기 찢겨 나가고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너무 빠른 속도에만 의존했던 성장의 한계가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초고속 성장의 장단점은 아주 명확합니다. 시장을 순식간에 장악하고 어마어마한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 하지만 그 뒤에는 내부 조직은 불안정해지고 관리나 품질은 떨어질 수 있고 결국엔 장기적으로 지속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숨어 있는 겁니다. 결국 알렉산드로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해요. 밖으로 미친 듯이 뻗어나가는 그 속도, 네, 중요하죠. 하지만 그만큼,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안에서부터 조직을 단단하게 만들고 안정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둘 사이의 균형, 바로 이게 초고속 성장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열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거대한 테크 기업들, 그들의 눈부신 성장은 과연 계속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들 역시 역사의 교훈처럼 어느 순간 한계에 부딪히고 무너지게 될까요? 그 판단은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